가을이 온전히 내려앉은 시골 마을. 집집마다 깨수확이 한창인데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수확의 기쁨은 간데없고 시름만이 가득합니다. 무엇이 농부의 가을거지 행복조차 사라지게 만든 걸까요? 마을 곳곳에는 풍년가가 아닌 투쟁가가 어르신들의 바뀐 일상을 노래합니다. 여기 폐기물, 병원 폐기물 그거 처리장 들어온다 해서 방해해요. 매일매일 그래가 나와요? 네, 날마다. 토 일만 안 하고 월, 화, 수, 목, 금까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자리입니다. 불과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민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유기농업군 괴산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업체가 괴산군 신기리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신축을 요구했고 이에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상이 바뀌게 된 신기리 마을 주민들은 천막 농성장에서 혹한의 겨울도 뜨거운 여름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을과는 불과 90m 거리. 청정 농산물을 생산해 생계를 유지해온 주민들로서는 이것은 일종의 재난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방앗간이에요.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면 제가 뭐 고추방아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팔겠어? 그럼 저희는 생기가 끝나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갖고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걸로 해서 애들 가르치고 다 했는데. 고추서부터 이런 거 다 그런 냄새에 만약에 벤다라고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사 먹어요. 그렇다고 저런 배트 주문하면 그 소리를 해요. 그거 아직 안 들어오냐고. 들어오면 안 산대. 이 정도인데 여기서 들어오면 안 되지. 겨울 때 반대해야지. 우리 그 농민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농성 천막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소모죠. 우리로 봐서는. 보시면은 그날 특이사항 누가 왔다 간 거, 현수막 정비한 거 이런 거 있지요. 그리고 요 밑에는 그날 근무자를 찍은 거예요. 근무한 사람이 매일 나와서 자필로다 이렇게 서명한 것이에요. 왜 4시간 이상이신 분들만 이름 쓰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 잠깐 왔다 가는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돼야 여기다 쓰라 그랬거든요. 동네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시작했지만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일지를 보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비가 쏟아져도 여기 와 있으니까 겨울에 그 미끄러울 때도 다들 노인네들 유모차 끌고 안 그러면 저기 차 데려가가지고 노인네들 못 오시는 분은 이제 차로 모셔오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할머니도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남아서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 다 여기 앉으신 분들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셔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이렇게 저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은 병 안 나세요? 어떠세요? 보는 건 여름에 반일해서 일이나 윤대로 했는 줄 알아요. 여기 와야지. 만화 되면 하는데 먹어야지. 먹는데 누가 그냥 대줘? 다 동네 주머니등 끌러가지고 먹어야 되고 그래. 한두 분이라도 농사하는 쥐꼬리만 찢어가지고 여기 쓰는 게 얼마인지 알았는데 노인네들이 보니까 젊은 양반들 너무너무 딱해가지고 있으면 다 내놓고 싶었는데 뭐가 있어야 내놓지. 자식들 먹기 살기 다 나가서 빌빌하고 뭐 내놓기서 내 여기 가면 여기 품 팔아서도 여기 주민업들하고 내 돈도 몇 푼씩 주고 그래. 이 늙은이가 품 팔게 댕겼어. 지금 나이가 내가 몇인데 그렇게 해도 내가 대주는데 마음만 아프고 너무 젊은들이 딱히 못 봐. 진짜요. 농성장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 주민들. 이웃들의 정성이 장작으로 쌓입니다. 하지만 들녘에는 아직까지도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들이 즐비합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님? 집에 깨털러 가야 돼. 지금 너무 바쁜 시절이라 지금
원래 뭐 하셔야 돼요, 요즘? 지금 가을 출산이라고 깨도 털고 요새 한참 그거 할 때예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 항상 일시 날짜 되면 항상 여기 와서 이거 하시느냐고 일도 솔직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손해가 말도 못하고 이 사람들 진짜 못하게 끝까지 막을 건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누가 이기나 보는 것 같아요.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자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지방환경청. 그리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주민들. 사업자는 환경청의 적합 통보 이후 괴산군에 3년 이내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 사업자도 괴산군도 신기리 주민들도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며 팽팽한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혹자는 님비라고 부르고 혹자는 터전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부르는 이 싸움. 이 대립의 나비 효과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사태의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에 있습니다. 고령화와 실버 산업의 발달로 의료 폐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이를 처리할 소각장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간업자가 소각장을 추진하려는 곳은 충북 괴산을 비롯해 경북 안동, 경남 김해 등 3곳입니다. 하지만 혐오시설로 여겨지며 지역 주민은 물론 지자체까지 반대하고 나서 소각장 신설이나 증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의료 폐기물, 그 위기의 현주소는 과연 어떨까요? 전국적으로 의료 폐기물을 수거 소각하는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국의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장은 모두 13곳이며 연간 처리 용량은 21만 6천 톤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17년 기준 21만 9천 톤으로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에 소각장이 13개가 있는데요. 중간에 그 수거하는 그 수거업자가 또 몇백여 업체가 됩니다. 이 수거업체가 지역적으로 나눠가지고 좀 많은 어떤 그런 그 권세라고 할까? 어떤 그 세를 좀 이렇게 좀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은 적지, 수거업자는 많지, 또 나오는 어떤 그 폐기물들은 계속적으로 쌓이지. 이러다 보니까 수거자나 또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바란스가 엄밀하습니다. 부족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원활한 폐기물 처리 또한 어렵게 합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경북의 한 소각장에서는 1,300톤의 의료 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방치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을 늘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첫째 주민 반대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저희 주민들이 이제 뭐 사실 또 저희들 뭐 소각장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입장에서 보면 좀 뭐 좋지 않는 시설이라고 보여지니까 좀 반대가 심해요. 의료 폐기물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격리, 위해, 일반 3가지로 구분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의료 폐기물은 전용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서만 소각되어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의료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찾았습니다. 들어오는 이 중에서 상자에 있는 건 전부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상자에 있는 거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런 봤을 때는 유해 폐기물 전부 다. 예, 그래서 다 구분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지금 한 트럭에서 예. 종이 상자로 나오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 많네요. 예, 일반 의료 폐기물이 전체 우리 의료 폐기물 중에 73%입니다. 73%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일반 의료 폐기물이 제일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의료 폐기물 중에서 기저귀도 일반 의료 폐기물이죠. 2008년 91톤에 불과하던 의료 폐기물이 9년 새 무려 2.5배나 폭증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중 일반 의료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 폐기물 증가의 주범으로 환자용 기저귀를 주목해 왔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환자에게서 나온 일회용 기저귀. 그녀가 향한 곳은
저 일반 배기실에 버리는 박스에다 가져다 버리려고 저기다 했다. 아, 일회용 기저귀는 따로 버리는 데가 있나요? 예, 따로 저 우리 고정된 지점에다 갖다 버리는 데 있어요. 화장실 한편에 마련돼 있는 일반 의료 폐기물장. 이렇게 우리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버리고 뚜껑 닫고. 이렇게 분류된 의료 폐기물은 병원 뒤편에 위치한 창고에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의료 폐기물은 1kg당 1,000원의 소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꼼꼼하게 무게를 체크합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예를 들어 저희 병상수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안쪽이었다 그런다면은 지금 현재 병상수는 비슷한데 지금은 거의 2배, 2.5배 이상 올라서 한 350만 원 그 정도 매달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사기부터 혈액 묻은 거즈까지 병원에서 쓰고 버리는 각종 의료용품은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나온 일회용 기저귀 역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에서는 일회용 기저귀를 어떻게 처리할까? 환자에게서 나온 일회용 기저귀를 버리낌 없이 봉투에 담습니다. 갈고서는 저희가 항상 기저귀 갈고 똘똘 말아서 금종 봉투에 싸서 여기다 항상 이렇게 넣어서 저희는 그렇게 버렸어요. 똑같은 일회용 기저귀가 요양병원에서 나오면 의료 폐기물이, 요양시설에서 나오면 일반 폐기물이 됩니다. 이중잣대로 적용되는 일회용 기저귀 처리, 과연 타당한 걸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회용 기저귀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기관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소가리를 하고 있는 요양병원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벌써 의료행위가 모든 게 끝나고 약물을 복용한 자가 배설하여 일회용 기저귀가 발생하게 된 것은 투약으로 인한 복용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약물 복용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배설 행위에 따른다라는 점에 따라서 우리 요양병원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처방을 해서 그 처방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설과 별다른 그 배설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의료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비감염성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 폐기물로 버려야 합니다.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단 의료법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감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환자 상태는 별반 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양실에서 나오는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일반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처리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 폐기물 관리법 기준으로 인해서 키로당 금액을 산정하여서 버려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요양병원은 감염성 환자를 아예 받을 수가 없고 받을 경우에는 도나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서 격리병실 별도로 운영을 해서 감염성 환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요양병원에서는 감염성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회용 기저귀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기저귀가 다르게 처리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계의 반발에다 쌓여가는 의료 폐기물로 골치를 앓던 환경부는 지난 10월 29일자로 비감염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폐기물로 전환하는 의료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연말까지 제반 사항이 준비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발생량 증가만큼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라던가 이런 속도가 사실은 조금 뒷받침되지 못한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2015년도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 상황이 좀 심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신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런 제도 개선 사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 폐기물 처리는 감염병 관리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병원과 감독기관은 병원에서 나온 쓰레기를 감염, 비감염으로 분류하기보단 웬만하면 의료 폐기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처리시설보다 폐기물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 감염 여부에 따라 병원에서 나온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의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했을 때는 이제 전용 용기라는 이제 박스나 아니면 합성수지 용기에다가 이제 배출을 했어서 소각로를 투입을 했었어야 됐고, 그게 아닌 사업장 산업 폐기물 소각장에서는 그런 용기 없이 그냥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소각장에 투입하는 방식인데, 그 투입하는 방식만 사실은 다르고요. 실제 소각하는 온도 기준이나 아니면 그 폐기물이 소각로에 체류해야 되는 시간이라던가 뭐 이런 소각에 관련된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 두 가지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 체계의 특성상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던 이 의료 폐기물이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체계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그 업 체계라던가 그거를 최대한 이제 가지고 가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독특한 그 전용 소각 제도가 마련이 된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한다는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 제도.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해답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료 폐기물이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체계로 넘어올 당시에가 이제 1999년 8월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의료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의료 폐기물로 분류하던 범위도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확대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의료 폐기물 소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기도 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들이 거의 시설 용량이 10배 이상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업역 운영 차원에서는 정말 이 영세한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사장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또 이제 선제적으로 환경부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진행을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우리나라만큼 의료 폐기물 처리하는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하자면 뭐 전용 용기에 전용 박스 다 밀폐된, 예, 그리고 또 뭐 올바른 시스템, 예를 하면 RFID 시스템. 그래 이런 게 바코드 이제 배출자가 배출하면 뭐 예를 바코드 우리 슈퍼 가면 찍듯이 딱딱 찍으면 뭐 어느 병원에서 며칠 날 몇 시에 얼마까지 해서 수거 운반이 진행 중이고, 또 저희도 공장에 들어오면 언제 어느 병원에 어떤 게 딱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 거죠. 완벽하게. 의료 폐기물은 전용 상자에 담겨 지정된 장소에서 닷새 안에 불태워야 합니다. 병원에서 전용 용기로 밀폐하면 그 순간부터 소각될 때까지 외부에 유출될 일이 없습니다. 2차 감염을 철저하게 막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산업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비닐에 담긴 일회용 기저귀를 집게로 집어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닐이 찢겨지면 공기 중에 균이 유출돼 감염병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합니다. 때문에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일반 시중에서 보는 비닐보다는 질기긴 질기네요. 예, 조금 질깁니다. 질기고 그래도 이제 어떤 데 날카로운 데 걸리면 다 터지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걸리니까. 소각하는 과정에서 예. 포크레인으로 짚으면 터질 수 있나요? 집게 그럼 집게하고 포크레인 이런 거에 찍으면 다 이게 당연히 터지죠. 이게 거점안에 들어가면. 예, 그래서 지금 바뀌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바뀌죠. 그리고 이제 이런 RFID 시스템도 완전 없어지는 거고,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이 바코드를 붙여 가지고 조회하면 배출 날짜, 시간, 여기에 입고되는 시간, 날짜, 즉 소각로에 들어가는 날짜, 시간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완전 비닐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놓으면
문제가 생기도 이거 어느 병원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작업자의 이슈를 건드린다면 작업자들이 지금 좀 더 마스크 잘 하고 손 잘 씻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작업장을 벗어나는 데까지 그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보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우려되면 폐기물 다 사실은 의료 폐기물처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뭐 주사 바늘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생활 폐기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다 일일이 의료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좀 규모의 경제 뭐 관점도 있고 이게 다른 폐기물과 섞였을 때 그 감염 위해성이 희석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저귀가 저희가 감염 위해성은 낮다, 매우 낮다,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다라고 해서 의료 폐기물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추적 관리 관련해서는 이제 RFID라고 기존의 의료 폐기물로 이제 분류를 했을 때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사실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아예 추적이 안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다만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 입력 대상도 좀 어느 정도 발생량 이상 폐기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생량 미만의 것들은 배출자가 이제 배출을 할 때 저희가 꼭 장부처럼 써놓도록 기록 의무를 좀 두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얼만큼이 발생했고 어떤 처리자, 어떤 운반자를 통해서 처리를 했다라는 기록이 3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또 역추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 추적 관리가 안 된다라던가 뭐 외부로 위해성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우려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는 전국 141개 요양병원의 기저귀를 조사한 결과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균이 다양하게 검출됐다는 연구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환경부는 감염 전문의의 자문을 구한 결과 위의 연구는 실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자체 연구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500명의 환자 기저귀에서 감염균 검출률은 5.6%로 일반인 13%보다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일회용 기저귀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의료폐기물 업계와 괜찮다고 말하는 환경부.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폐기업체와 정부와 그다음 폐기물을 생산하는 의료기관과의 어떻게 보면 이권 싸움처럼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감염성 폐기물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분류를 잘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가름 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그 뒷단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은 감염병을 갖고 있거나 어떤 특정한 보균이 있는 사람들은 닿지 않겠다라는 기본적인 그 입원 환자 관리 대책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VR이나 CRE 같은 다전해성균 부균자를 검사해보면 20-30%가 양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할 뿐이지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의료 폐기물 처리에만 급급한 환경부. 경제 논리에 매몰돼 있는 의료계와 처리업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이 또다시 볼모가 되는 것은 아닐까. 다시금 잦은 신기리 마을. 하우스 안에서 사계절을 맞은 어르신들은 오늘도 농성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며 서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인사는 어쩌면 이곳을 지켜내자며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들 참 여지까지 참 기름지게 가꾸는 이 땅에서 깨끗한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마음이니까 끝까지 저희들이 철회할 때까지는 이 농성을 계속 할 겁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며 1년째 이어온 신기리 마을의 투쟁 일지는 언제쯤 멈추게 될까? 만약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일찍이 시작됐다면
신길이 마을의 올 1년은 달랐을까? 일부 지역의 희생으로 유지되어 온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제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더 이상 처리 용량을 늘릴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의료 폐기물 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까지 무려 20년. 환경부는 뭘 한 걸까요? 최근에서야 비감염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의료 폐기물이 먼 곳에 있는 소각시설로 이동하기보단 의료 폐기물이 발생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이 비용 처리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고심입니다. 안전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빠른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폐기물 업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